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철수 전 의원의 이제 국내 복귀 보도 이후에 이제 좀 더 많이 거론되는 의원 뭐 손학규 전 현 대표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게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이 대한신당의 박주현 의원인데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일부 또 그다음 표가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은 무조건 통합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협력 또 경쟁하는 총선을 치러야지 보수에게 승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었던 호남의 대전, 호남의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 모색, 분명히 이런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저는 이럴 거면 왜 갈라섰는지부터가 일단 궁금해요. 무슨 민주평화당 같이 하다가 멀쩡히 같이 하다가 이제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대한신당으로.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일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호남계 의원 몇 명 아마 이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왜 굳이 갈라서고 그다음에 뭐가 아무 그러니까 진척이 없었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결국은 다시 그 유턴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어쩌면 당연지사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할 때 당연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의 머릿속에 그러면 그냥 호남당이라고 한번 치죠. 네. 호남당의 얼굴, 구심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설정하고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러니까 그러면 당 간판을 안철수 전 대표를 설정해 놓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인가?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저희가 그 정치판에서 항상 이 현실과 명분을 얘기하지만 이른바 당위와 네.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그 정치 지형의 현실을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그 박지원 저 의원이 얘기하시는 그거는 정말 냉엄한 현실이에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했습니다마는 막상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네. 지금 밑바닥에서는 상당 부분 그 분노의 내재화라는 말까지 있는데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야 이거 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흐름들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포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하자면 그 간판이 안철수가 되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 되건 간에 호남을 놓고 한번 민주당과 붙어봐야겠다. 왜냐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되는 길은 거의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자기네로서 이제 일단 호남을 중심으로 존립 기반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철수를 간판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나 그래서 말하자면 수도권은 안철수가 책임지는 그리고 호남은 호남대로 다시 그러니까 뭐 이 정치판에서 어제 뭐 원수가 또 오늘의 친구가 되고 하는 거는 네. 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호남 봅니다. 이야기를 네. 꺼냈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방선거를 보면 나타나는 게요.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면 무소속이 되는 빈도수가 높았어요.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힘이 작동을 하고 있었냐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기득권 정당인 것만 분명하죠. 네. 그러면서 어떤 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보여주는 행태 이런 거에 대한 일정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요. 민주당 후보나 다른 당 후보를 합해봐도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의 합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금 호남이 그래서 민주당에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절반 정도가 계속 관망만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정확한 호남의 민심이다. 자 이렇게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섣부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총선 막판에 갔을 때 호남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략적 투표 성향, 네. 이 발동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누구를 내세우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재미난 게 바로 그거예요. 호남에서 기존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이었다는 게 인물로 올드보이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국민의당하고 분당이 되면서 올드보이들이 국민의당으로 다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새 인물을 공천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어필 포인트 요소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호남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다만 그렇게 이런 말씀드리고 부분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 조금 말하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지금 그 현실적으로 그 대권 예비주자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왜 여권이 그렇게 호남 총리 더구나 그 지금 종로에 출마할 예정인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기울이냐 하면은 바로 사실은 이게 그 호남 대책이기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호남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그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호남 대망론 같은 것들이 이
쫙 퍼지면은 이 총선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줄 터인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은 그동안에 보면 호남의 선택이라는 게 우리 예상과 굉장히 거꾸로 한 게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민당 돌풍이 이렇게 일지 몰랐던 것처럼 요번에도 제가 아까 뭐가 흐름이 내재화돼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호남의 주류는 그 친문재인이 아니에요. 우리 정확히 기억하지만은 지난 그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박지원 전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절대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재화돼 있는 바닥 흐름이기 때문에 예. 뭐 맞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현재 민주당과 이른바 그 새로 만들어질 예. 소통합된 뭐 호남당이라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당의 대결 구도라는 게 생각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일단 거죠. 뭐 좀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요. 짧게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머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낙연 그 총리와 활용 부분들은 단순한 호남 총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찬 대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차기 주자군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넓혀놓고 최대한 어떤 관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차기 그러니까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인재 풀을 최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찬 대표의 일관된 적이었던 뭐냐면 그 예.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 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